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9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루이스 L. 헤이. 감사 스마일도 제 자신이 싫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상당히 제가 성격도 급하고 또 일단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면 또 바로바로 또 행동에 옮겨야 되다 보니까 또 시간을 개념이 조금 남들보다 좀 달라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상당히 또 제 스스로 얼굴에 또 표정에 또 드러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둥글둥글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또 사랑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인정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감사스마일 TV를 시청하시고 또 애청하시고 또 구독을 해주셨던 분들이 저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인정을 하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걸어서 출근을 했거든요. 창천 벚꽃이 정말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아쉬워서 또 영상에도 담았는데 아마 내일 이번 주가 되면 또 모든 꽃잎이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내일 창천 벚꽃 구경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감사 스마일도 청약을 했습니다. 제 청을 하신 분들 많이 또 청약을 또 해주셨고 또 저에게 또 물어보신 분도 상당히 많았는데 부디 감사 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 중에 당첨자가 꼭 나오기를 감사 스마일 응원을 하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두 가구 모집했는데 거의 60만 명, 58만 명이 접수했다고 합니다. 또 감사 스마일 또 친한 분께 이걸 해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또 여기에 그런 운을 쓰고 싶지 않다. 다른 데다 운을 쓰고 싶다라고 또 하시는 분이 있어서 괜찮습니다라고 또 말씀을 또 드렸는데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 다르다. 하지만 감사 스마일은 감사 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꼭 당첨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고양시의 이번 주 상승 전환 실거래 정보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승 전환 비율이 이제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년 평균 거래가보다 이제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가 이제 상승으로 지금 전환된 비율이 절반 이상 55%가 넘었다는 거는 이제 고양시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보다는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시그널이라든지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특히 GTX-A 문정 서울 구간 개통을 하게 되면 일산에 계시는 분들이 또 저에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빠르면 올 하반기 추석 전후쯤 돼서 움직일 거고요. 조금 더 늦어진다라고 하면 GTX-A 개통을 하고 난 이후에 움직일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3기 신도시 덮친 공사비 인상 첫 사전 청약 단지서 30%나 올랐다. 한국경제 신문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삽던 인천 계양 공공주택 분양주택 사업비가 변경이 됐고요. 올 9월 본 청약 때 확정 분양가가 아마 올라갈 듯 하다. 민간 분양가도 아마 고고 행진할 수밖에 없다. 감사 스마일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창릉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만 기다리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가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먼저 움직이시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고 정말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만 사전 청약을 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제 예상대로 본 청약 때 분양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작년에 저에게 작년 초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전 청약을 갖다가 당첨됐는데
본청약때 가서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저에게 여쭤보신 분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일은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분위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사전청약 끝나고 바로 본청약 진행되고 본청약도 분양가가 정말 싸게 분양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으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는 낮게 분양할 수가 없고요. 7억대 분양도 아마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창릉 3기 신도시의 민간 사전청약이든 본청약 분양가는 아마 이제 저는 8억을 예상을 했는데 8억보다 더 넘어가지 않을까, 뭐 9억 초반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공공분양 본청약 8사 기준은 아마 7억대가 되지 않고 7억 후반이나 8억 초반으로 아마 인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억대, 6억대, 7억대 아파트가 지금 신축이나 준신축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서울운전구간 개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의 뭐 7억대, 8억대, 6억대 이 아파트들은 없어질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어제도 제가 무주택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전세 살지 말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3기 신도시의 이 사전청약이 어떻게 보면 이 계륵이다 보니까 정말 종잣돈이 없고 나는 10년 이상을 기다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방송을 보시는 무주택자분 중에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마냥 3기 신도시를 기다릴 게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소식껏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조금 살펴드리면 지난 2022년 1월 사업 계획 승인 때보다 거의 A2 블록 같은 경우에는 25.7%가 올랐고요. A3 블록 같은 경우에도 거의 33.1%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 예정일도 2026년 6월이었다가 12월로 6개월 밀렸는데, 저는 2026년 12월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2027년 정도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A2 블록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혼희망타운은 A3 블록에 지금 개항 신도시에 지금 들어올, 이게 지금 계획되어 있었고, 이때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사전청약 경쟁률이 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액된 사업비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올해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아마 뭐 5% 이내가 되지 않고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10%까지만 가더라도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창릉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당첨자분도 정말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팩트 하나는 본청약 때 분양가가 사전청약 분양가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올라갈 폭은 어찌됐든 간에 LH에서 최대한 조율을 하겠지만 결코 5% 이내에서 이 본청약 분양가가 확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감사스마일의 내피셜로 일단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사업비 인상분의 대부분은 자재값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일부는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분양가를 인상하고도 발생하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손실은 LH가 떠안는 구조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인상을 갖다가 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LH의 지금 적자 구조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분양가를 갖다가 올리지 않고 분양을 갖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전청약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2019년도, 2020년도만 해도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제도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지금 드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 사전청약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분들께 과도한 그런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최근에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본청약으로 바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마냥 사전청약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 그 사업 기간을 명시를 해서 만약에 늦어진다라고 하면 LH에 무언가를 갖다가 일단은 손해배상을 갖다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돼서 사전청약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또 갖습니다. 정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이 많이 또 지어져야 되는 건 기정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쉬워 보이지만은 않겠다라는 이 기양, 테크노밸리, 기양 신도시의 이런 사업비 증액 관련해가지고, 정말 확인을 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윤지혜 팀장님은 공공분양은 목적 자체가 수익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올린 것이 30% 정도일 것이다. 민간 아파트 사업비와 분양가는 더 큰 폭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서진영 교수님은 오른 분양 대금이 부담될 수 있지만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인천, 계양의 경우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건설 단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또 짚었고,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에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주택의 확정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 지연으로 사전청약 이후에 본청약이 늦어지는 곳일수록 사전청약 당첨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받아들고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주 애청자분들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SO, S6, A4 신혼희망타운 창릉 천마을은 지금 부지 정리가 거의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실제로 창릉 원흥지구 바로 7단지 바로 앞에 지금 펜스가 쳐져 있다 보니까 누구라도 가서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게 올 하반기에 지금 착공이 들어가게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본청약은 아마 내년에 이뤄질 텐데,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에 GTX 창릉역도 만들어야 되고, 고양 은평선 이것도 지금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LH에서 창릉 3기 신도시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도 다른 여타의 신도시보다 토지보상도 정말 많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창릉 천마을뿐만 아니라 S1, S4, S3블럭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사전청약, 본청약 때 이 본청약 분양가가 지금보다,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다, 나는 사전청약을 갖다가 좀 기다리다가 내가 원하는 그런 주택이라든지 원하는, 직주 근접할 수 있는 좋은 데를 갖다가 내가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전청약을 포기하시고, 정말 괜찮은 지역으로 옮겨가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SO, S6, A4는 이제 착공이 올 하반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지금에 와서 포기하기는 너무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남을 BO라든지 S11블록을 갖다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이 SO라든지 S6, A4에 본청약을 갖다가 차라리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고, S1과 S4도 내년이든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2026년쯤에 아마 본청약을 갖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사전청약을 갖다 기다리고, 또 창릉 3기 신도시의 민간 분양은 제가 아무리 빨라도 이제 2028년이나 2029년, 더 늦어진다고 하면 2030년에 아마 이렇게 분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민간 분양만큼이라도 차라리 사전청약 제도를 없애고 바로 본청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무겁고요. 일단 물가 상승으로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를 소비자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분양가는 비싼데 주택 공급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쌓인 매물이 분양가 상승에 버퍼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이조차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반토막 날 것이다, 올 하반기에 집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전문가들보다 이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서울 아파트도 지금 반등 전환했습니다. 앞서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도 지금 실거래가가 일단은 상승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들이 감지되고 있고, 실제로 감사스마일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또 매물을 갖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매도 물건을 갖다 의뢰하시는 분들도 매도의 호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분위기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엎친 데 덮친 데다가 이런 3기 신도시에 덮친 공사비 인상까지도 발표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3기 신도시가
마냥 나의 집, 나의 첫 집이 되어야 되나, 사전청약을 계속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러운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이제 올해 인천 계양에서만 지금 이뤄질 전망인데, 나머지 지구, 그러니까 뭐 창릉뿐만 아니라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그리고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빨라도 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도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은 나머지에 있는 3기 신도시는 본청약은 내년부터 지금 진행됐는데, 만약에 지금 인천 계양이 본청약이 이제 9월 달에 본청약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분명한 팩트 하나는 나머지 여타에 있는 신도시의 본청약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팩트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중복되는데 인천 계양 사업비가 30% 상승됐다. 최종 분양가가 올라갈 듯하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표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에 가장 먼저 사전청약을 받은 뒤에 지난달 말에 착공했던 A2블럭과 A3블럭을 예를 들게 되면 일단은 2022년 1월 달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이때 당시에 이제 2,676억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사업비 자체를 지금은 3,364억 원, 그리고 A3블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인상됐어요. 거의 2,355억 원으로 해서 33.1%가 지금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총 사업비가 지금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공분양 본청약 때 분양가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n분의 1로 하고 LH에서 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최종 분양가가 이때 이제 사업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본청약 때 최종 분양가는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n분의 1로 확정될 건데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 인천 계양이 일단은 8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6억 선으로만 나와주면 좋겠지만 6억이 넘어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나머지 여타에 있는 3기 신도시 창릉 같은 경우에도 사전청약대가 8사 같은 경우가 지금 7억 초반, 7억 중반으로 지금 분양가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분양가가 그렇다고 하면 7억 중반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고 8억대까지도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떤 분이 부동산 카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천 계양 신도시를 해가지고 이제 공공분양, 본청약 분양가, 그리고 이제 민간 분양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A2블럭 그런 총 사업비를 해가지고 일단 했었던 게 작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소용이 없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제 사업비가 이제 결정이 됐던 A2블럭의 3,364억 원 가지고 이제 700세대로 n분의 1로 하게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분양가를 갖다 책정을 해야지 될지는 제가 오늘 이야기는 드리진 않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창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되시는 특히 S5, S6, A4 신혼희망타운 이 3개 단지에 당첨되셨던 분들은 그래도 포기하기는 너무 좀 아깝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본청약 분양가를 보고 내년에 포기를 해도 늦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올 하반기부터 이제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단지, 6단지, 7단지도 지금 7단지도 지금 7억대 매물이 있긴 하겠지만 이 7억대 매물도 사라질 거고 지금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억대, 8억대 매물이 없어요. 이제 8억 후반, 9억대로 지금 진입했고 5단지 같은 경우, 후반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34평 기준으로 이제 8억대가 출발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뭐 1억 내지 2억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S5, S6 블럭에 있는 8사의 아파트가 8억에 공공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 6억대, 7억대 초반에 분양은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사전청약 분양가에서 본청약 분양가를 갖다가 5% 이내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5% 이내로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양 신도시의 본청약 분양가가 아마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창릉의 S5, S6, A4 신혼희망타운이 내년에
본청약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S1과 S4, 그 다음에 S3 블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본청약 때 어느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 것 같다,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 아파트가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게 이 팩트고, 창릉의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분양가가 결코 본청약 분양가랑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내가 능력이 되시면 마냥 창릉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 마음껏 누리시고 행복한 오늘 화요일 4월 9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